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그죠? HTML5의, 구조적인 설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내외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내외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우리가 땡겨서 쓰는지 하고, 그리고 디버깅 하는 방법, 물론 브라켓즈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소를 구성하는 태그들, 그죠? 그 중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이러한 기본 태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텍스트 관련된 태그들을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웹페이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웹사이트에 다니다 보시면 거의 뉴스라든지 동영상도 많습니다만은 거의 좀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 그죠?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다 포함을 하죠. 기사, 그리고 소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태그는 우리가 글자 태그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그러한 태그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러한 글자 태그를 써줌으로써 우리는 그 글자 태그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글자로 표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자막을 반드시 넣죠,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글자 태그, 즉 텍스트 태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제가 2장에서 좀 설명드린 부분도 있죠. 문장 태그 기억나십니까? P 태그, 그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문장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문장 태그 같은 경우는 P 태그를 하고 하는 거죠. 예,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P 태그는 특성이 있었죠. 이제 웹페이지에 한 단락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스팬 태그는 그 문장이나 단어를 딱 표식을 하는 그런 태그들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H1에서부터 H6 태그까지도 우리가 제목 태그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죠?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목과 본문의 글자 태그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통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 태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HN이라고 흔히 글을 쓸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n이 원래 1에서부터 숫자를 표시하는 대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서의 제목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H 헤더, 헤딩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6까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이고 그 다음 작은 제목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를 보고 이거는 가장 크니까 최고로 큰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그리고 소제목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 글자 이것도 했다, 그죠? 그래서 본문의 문단을 생성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P 태그였다, 그죠? 그 다음에 BR 태그 했다, 그죠? 우리 줄 바꿔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HR도 우리가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이거는 horizontal의 약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웹페이지에 수평줄이 이렇게 딱 그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HR이라는 태그입니다. 자주 등장을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HTML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저랑 같이 해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글자의 헤딩 태그에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을 해본 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이제 본문 단락 구분이 있는데요. 자, H1, 자, 제목
태그가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p 태그가 들어갔는데, 자, 로렌, 이게 영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락을 이루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p 태그 또 하나 더 써서, 자, 페셀러스, 샘, 토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단락을 또 이루고 있다. 그죠? 그게 바로 p 태그의 특징이었어요. 맞죠? 자, 이러한 p 태그, h 헤딩 태그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자, 홍차라는 제목이 있고, 그죠? 여기에 딱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렇죠? HR 수평선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H2 요거보단 좀 작겠다. 그죠? 그래서 소제목으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단락 태그, 문단 단락 태그, 자, 요렇게 P 태그 들어왔고, 그래서 요렇게 찍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R, 여기서 계행을 한 칸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제목 H2 태그, 그죠? 그 다음에 P 태그, 이렇게 하면서 딱딱, 딱딱,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 몇 개만 태그를 알아도 이렇게 우리가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글자 태그만 써서라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이런 것들은 목록이잖아요. 그죠? 목록이니까 목록 태그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태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앵커 태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렇게, 앵커가 뭡니까? 다른, 이제 웹페이지나 우리가 그리고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쭉 이렇게 글이 한 페이지에 이만큼 길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스크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앵커 태그는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PPT를 만들어 보신 분 혹은 엑셀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 등등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특정 정보로 이동하는 조직된 문서를 우리가 이제 하이퍼텍스트 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앵커 태그에 우리가 href라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앵커 태그는 다른 웹페이지나 혹은 웹페이지 내부의 특정한 위치로 이동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 href의 속성은 바로 hyper reference,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걸렸고 참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생성하는데 이 태그를 두고 봤을 때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네이버로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거는 표식은 안 되죠. 하지만 요거는 브라우저에 표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두게 되면요. 요렇게 웹페이지에 웹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네이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여기에 이동할 수 있는,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성이 되죠. 그 태그가 바로 앵커 태그라고 합니다.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 개를 다뤄보면 충분히 충분히 이해도 하시겠지만 쉽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앵커 태그의 연속인데요. 자, 여기에서 앵커 태그에서 우리가 href 속성은요, 우리가 절대 경로를 줄 수가 있고 상대 경로를 줄 수가 있고 또한 id 경로,
메일 경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경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메인으로 치자면 http://naver.com이 절대적인 주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절대 경로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버, 그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할 때, 그런 걸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절대 경로는 이거는 이제 뭡니까? 같은 폴더, 이제 현재 웹사이트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애니멀의 JPG 파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C 드라이브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런 것들은 직접 나중에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로를 잘 지정해야 이미지도 나타나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절대 경로는 무조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절대적이다, 어브졸루트 해서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 경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A라는 폴더 안에 a.html이라는 파일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폴더를 기준으로, 즉 자기 자신을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B라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B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 그러면 이 폴더에 나와서 이 폴더로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nimal.jpg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로 표시가.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폴더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폴더 아래에 있는 animal.jpg를 말하는 거고요. 점점 슬러시 하는 거는, 이 점점은 무조건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점점은 A 폴더를 빠져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A 폴더를 빠져나가겠다라는 것은, 즉 만약에 A를 C라는 폴더가 A 폴더를 하위 폴더로 들고 있으면 C 폴더로 나가는 게 바로 점점 슬래시입니다. 그러면 이거 애니멀 JPG는 바로 C 폴더 안에 animal.jpg를 내가 가져 쓰겠다라는 상대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가 있는 폴더의 상위 폴더에 있는 애니멀 JPG 파일을 이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실습을 할 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잘 이해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소스라든지 경로라든지 줄 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아주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서 실습을 할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소스를 찾아 들어가고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른 경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ID 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같은 웹페이지에 만약에 정말 스크롤 압박이 긴 ID, 글자, 장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PDF 파일 보시면 옆에 보면 우리가 이거 갈무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딱 누르면 그 글자에 해당되게 움직이죠. 그 글자가 있는 곳을 탁탁탁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태그에 ID 속성이라고 이렇게 ID 딱 치면 속성을 딱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임을 만약에 속성으로 줬다면 네임이 있는 같은 페이지의 태그로 바로 이동을 해버려요. 같은 페이지 내에서 글자가 길다면. 아시겠죠? 예. 그리고 메일 경로는
자, 이렇게 메일 to 하고 HA는 뭐 한빛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해당 주소로 이거는 메일을 전송을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실습을 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다음으로 가는 거, 이거는 네이버로 가는 거, 이것도 다음이네요. 제가 잘못 두 개를 했네요. 여튼 이거는 절대 경로다. 그죠? 절대 경로에 이제 URL 주소를 준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글자를 요거는 이제 안 나타나죠. 우리 눈에는 브라우저에는 요것만 요렇게 세 개가 나타난다. 그죠? 그럼 요걸 눌렀을 때 각각 여기에 href 하이퍼 레퍼런스의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도메인으로 우리가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보죠. 자, 이제 내부에 설정하는 거예요. 자, 웹페이지 내부에 연결하는 건데,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자, A 해가 앵커 태그인데, 자, href에서 샵 알파, 그리고 샵 베타, 샵 감마, 감마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 감마. 이렇게 해놓고, 알파 부분을 보고 싶으면, 자, 요렇게 h1 태그가 id를 우리가 알파로 줬으면, 이걸 클릭을 알파 부분을 여기도 역시 앵커 태그로 바로 클릭을 마우스 클릭을 해버리면 일로 바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 이걸 눌렀을 때 베타 부분을 눌렀을 때는 베타로 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감마를 누르면 일로 바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하시죠? 예. 그러한 뜻이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CSS에서도 이렇게 ID 선택자라고 씁니다. 아무튼 그거는 뒤에 가서 하고요. 여기서 하이퍼링크에서 이렇게 하이퍼 레퍼런스에서 이렇게 샵을 주면 ID 선택자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실습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글자의 모양 태그인데요. 자,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볼드가 있고 또 글자의 강력함을 표시하기 위한, 여기는 아직 적지는 않았는데요, strong이라는 태그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의 모양을 주는 거죠. 굵은 글자, 그리고 I는 이탈릭입니다. 그래서 기울여진 글자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쓸 때 I 태그를 쓰는 거고, 그리고 small은 또 작은 글자를 의미하고요. 서브는 우리 첨자 있죠. 만약에 이렇게 수학이라면 뭐 로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x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위 첨자 혹은 위 첨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서브와 그리고 수프, 서프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브스크립트 그리고 슈퍼스크립트에 우리가 약자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서트해서 밑줄 글자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해서 취소선이 그어진 글자, 요거는 예제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이탈릭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목 태그고 이거는 문장 태그, 단락 태그예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 글자 모양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태그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H1 태그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볼드 태그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웹 표준하고 슬러시하고 B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H1 태그,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웹 표준에.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다양한 글자의 모양이 있는데, 자, 요거는, 자,
B가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래서 굵은 글자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릭체죠. 그래서 기울여졌다. 그죠? 그 다음에는 small,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수프, 그죠?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다. 그죠? 요렇게 아래 첨자. 그리고 슈퍼스크립트 해서 얘는 위첨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ins, insert,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언더라인을 꺼주고 밑줄을 꺼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딜은 자 취소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끊어버리죠. 맞나요?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글자 태그, 제목 태그나 제목 태그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냥 이렇게 해도 먹혀요. 먹히는데 제목 태그가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냥 일반 텍스트로 취급을 해서 그거를 먹기는 먹지만 글자가 이렇게 커지거나 하는 거는 없단 말이죠. 그냥 일반 텍스트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쳐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래머는 그래야 됩니다. 깐깐하고 아주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무슨 카더라라는 통신을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목록 태그군요. 목록 태그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텍스트 관련된 태그들, 그죠? 우리가 많이 봤다, 그죠? 이런 태그들을 실습으로 한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록 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태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텍스트 태그의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